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오늘 결국 탈당했습니다. 정계 개편에 시동이 걸린 건데요. 자, 민주평화당 오늘 10명이 집단 탈당을 했는데요. 대한정당인가요? 대한정치인가요? 이런 지금 모임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몇몇 의원들도 곧 탈당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동영 대표 혼자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지금 거의 분당 직전의 위기 상황인데요. 먼저 민주평화당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 세력은 현재 4분 5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의 실망한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리고 설득했습니다만 노력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탈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당 분란 사태의 시작과 끝과 몸통이 본인들이지 않습니까? 10분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사체를 만들고 그리고 집단 탈당을 강제한 이분의 행태는 대표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간단하게 말해서 남는 사람들보다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더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정동영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네. 정동영, 박주현 네. 두 분이 남게 될 거고요. 박주현 의원은 또 거기다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입니다. 나는 손학규, 정동영 보면 진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참 정치인으로서 저 정도 성장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망가지는가? 내려놔라 이거예요. 정동영 대표가 원로 정치인 지적한 것은 박지원 의원이 맞지요? 정확하게 박주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정동영 대표를 칭찬한 겁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민평당의 어떤 처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렇게 현역 의원 16명 의원 중에 거의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탈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첫 번째 민평당이 어떻든 그 전통적 지지 세력이랄까 하게 호남입니다. 호남도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근데 호남 민심은 아마도 싸늘한 것 같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뭘 하겠다고 한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이 분화될 때 이른바 바른미래당,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가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또 호남과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만든 게 민평당입니다. 그 민평당이 또 오늘 3분의 2가 깨지는 상황인데 누가 우리 국민은 둘째치고 호남인들조차 얼마나 저기에서 달가운 시선을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 총선을 지금 한 8개월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소위 이른바
정치 생명의 위기감입니다. 오로지 당선이 돼야 되겠는데 당선될 가능성은 너무 없거든요. 여기 집에 남아 있어도 당선되지 않을 것 같고 나가도 험한 벌판이고 자 이럴 바에는 집이라도 부수고 나가자. 그리고 정계 개편에 우리가 불씨라도 돼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심산에서 탈당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적 언어가 탈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받게 된 건데 저는 오늘 이 과정에서 어떤 특정 민주평화당 내에 소위 이른바 정동영 대표가 됐든 또 정동영 대표의 어떤 가장 큰 타겟이 된 박지원 대표의 의원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태는 결국은 어떤 국민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려운 하나의 최악의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대한정치연대가 지향하는 게 제3지대 신당입니다. 제3지대 신당을 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그분들이 찾고자 하는 제2의 안철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들 평가가 냉엄할 것으로 저는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예견은 됐습니다만.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권노갑 전 DJ 정부 예. 시절에 2인자인 권노갑 대표의 정계 은퇴를 주장해서 본인이 이제 스타가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승승장구 열린 우리당입니까? 그 대선 후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만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대로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당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저 사달이 났단 말이죠. 민평당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제3지대로 가겠다는 신당도 마찬가지고 이념도 정책도 없는 총선 공천 면허 싸움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국민들이 이런 정당에 대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지금 정당 지지도가 그 애국당입니까? 뭐 공화당입니까? 예. 그 보수 그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지지율보다도 낮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거의 관심에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저 당이 태동할 때부터 갈라지고 또 통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개인 간의 이념, 정치적인 이념만 갖고 했지 이념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리더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 어떤 여백을 삐짓고 들어간다. 또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이 패스트 트랙에 어떻게 올라타서 비례대표를 좀 많이 공천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비례대표 공천권을 가지고 또 정동영 대표와 또 정동영 대표가 얘기하는 다른 분과 또 이런 충돌이 생겨서 예. 결국은 이 사달이 났거든요. 이제 이 민주평화당의 진로는 과연 이제 바른미래당 내홍이 불거진 그 당하고에 한쪽 편에 바른미래당의 호남 쪽 출신 의원들하고 같이 합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 이런 세력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총선 공천 면허 싸움 아주 재미있게 쓰셨는데 면허장을 누가 줍니까? 당 대표가 이제 직인이 있어야 공천을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그 비례대표 선출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런데 대개 대표들이 외부 심사위원들 많이 집어넣어서 당내 인사들하고 이제 조율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대표 뜻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양문석 이사장은 무슨 줄기세포 그렸습니까? 제가 이거를 이야기했다가 출연 정지 처분을 먹었던 그 사건이에요. 또 정지당하고 싶어요? 뭐 정지시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예측했다가 출연 정지 처분을 먹었는데 한번 잡아주시면 예. 자 국민의당 1년 차에서 2년 차 이제 국민의당이 저렇게 갑니다. 2년 차, 3년 차에서 민평당하고 바미당으로 쪼개지죠. 그다음에 3년 차, 4년 차 들어가면서 민평당하고 대한정치가 또 나누어지고 지금 바미당은 호남파와 복당을 하고자 하는 파가 상당히 그 혐의점을 두면서 서로 내부 총질 중에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말 그대로 정치종합 공학적 예. 이합 집산의 결과물이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제3지대의 제3의 정당에 대한 기대들을 자기들이 항상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정당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던 국민들에게 대못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장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야기를 했다가 출연 정지 처분 먹은 그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았어요. 출연 정지 처분을 어떻게 드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좀 이상하네. 예, 황장수 소장. 제가 봤을 때 이제 과거 국민의당이 한 30석 됐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호남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호남의 분노가 상당히 투영되어서 호남을 썰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는 아무래도 세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센 쪽을 밀어주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표가 6대3 정도를 쏠렸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합 집산 방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분들의 가장 문제는 정동영 대표뿐만 아니라 모두가 독자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호남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가치 인물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2016년에는 2012년에 대선 행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했던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럼 2020년 총선, 내년 총선에는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받아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저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저분들이 또 당내 있던 헤게모니 싸움이나 이런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노예한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부분들을 갖다가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비주류를 허용했다가 정권 말이 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우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부할 거라 봐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가능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되는데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율이 좀 나와야 저게 의미가 있지. 호남에서만 이렇게 나왔어야 몇 석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는데요. 과연 바른미래당을 해체한다고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이제 또 제3의 인물을 찾아서 아마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적일지요. 현재로서는 어렵네요. 자, 최진영 변호사,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 이제 대개 호남 쪽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민주평화당에 탈당한 의원들도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말하자면 옛날에 충청권을 지지 기반으로 한 자민련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큼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그때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박태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리더십, 확실한 리더십이 있고 지역에 맹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필이 있었죠. 김종필이 예. 있었고. 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구심점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 정도는 해서 제3지대를 한다고 했지만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속보를 봤더니만 다음 대선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판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그 박지원 그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어떤 시도가 어떤 결실로 맺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기죠? 실제로 지금 그 민주평화당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당원들은 사실상 그 당대표의 교체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갈등의 핵심은 결국 공천권 갈등인데 이것은 이른바 제왕적 대표제의 폐해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지만 일단 대표로 된 이상 그 사람을 외부로 밀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그 다수 어떤 당원의 의사에 맞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지금 당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당내 민주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자, 바른미래당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아주 분당 위기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8월 18일에 손학규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돌아오라 안철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될지 정계 개편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짚어볼 텐데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단지 위기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직접 세계 각국의 현장들 둘러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재한 전 위원장이 어제 직접 나서서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 교체 외에 다른 혁신안들은 모두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1번이나 2번 아니면은 출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양당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한국당 미래 없다 발언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드릴 정도가 아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제가 지금 꼭 못 박아서 지금 당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큰 틀의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승민 대표랑 사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까지 혹시 같이 저는 늘 열린 자세로 우리 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나가면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마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재편이 될 것 같습니까? 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얘기한 것이 황 대표하고 또 서로 얘기가 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 이 당대표 간에 또 약간 실랑이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들이 필요할 만큼 한국당이 지금 좀 초조해하고 있다.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무슨 조금 보수 대통합을 논할 때는 항상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사람들이 꼭 그 거론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옛날하고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등판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당하고 좀 더 색채가 비슷하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가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러브콜은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쉽게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황 대표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장수 소장께서는요? 예,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입장이 좀 다르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큰 집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명분이 좀 그렇고요. 안철수는 총선에 지금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데 공연이 갔다가 전망이 안 좋으면 그냥 일회용 그냥 이렇게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선이 임박해서 보수의 대안이 없을 때 그때쯤 가는 게 본인한테 최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보수가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과연 저 두 사람이 이 선거 때 이후에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에 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선거 때 이야기하고 뭐 중도 보수나 개혁 보수,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이런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우선의 이런 통합이 돼야지 저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적당히 위기를 넘기려고 하면요, 저는 실패하고요. 한국당이 저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한국당 스스로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내어서 가치로 국민 앞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기남 교수, 18일 손학규 대표가 선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결연한 의지를 표할 겁니다. 이왕 망가진 몸, 부서진 몸인데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개정선거법, 이른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어떤 역사의 한 장에 남기는 것을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명분론에 아마
입각한 예. 지금 마지막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담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한국당의 손학규 대표는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고 할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하냐? 결국 대안은 대한정치연대랑 같이 합치든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죽든가 둘 중에 방안을 선택하실 것 같고요. 예. 유승민 뭐 안철수 대표는 판이 정의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박종희 의원도 손학규 대표와 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손학규 대표 저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절대로 민주당에도 안 갈 것이고 한국당에도 안 오십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이제 조금 복잡한 입장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예. 추석 이후에나 이제 들어올 생각인 시간이 것 없어서 같고요. 이 정도 하지요. 예,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